음악이 안 나오나? 음악 바뀌었나? 나오는구나. 시즌 3요? 3요 바꿨어. 네, 시즌 3. 돈 썼어, 돈. 오. 원래 그냥 개떼들 이렇게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교수님 오시면서 무슨 개떼냐 이러길래 원래 계급장 떼고 들이댑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길래 위에다가 설명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제목을 이동형이 지었거든요. 이름도 개같이 지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고.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탁 쓰리 이렇게 하면서 개비를 이렇게 한 게. 들이대라는 말은 김은국 씨가 유행시킨 말이죠. 그래요? 들이대. 김은구 씨 몰라요? 알죠, 호랑나비. 네. 그 형님이 만든 말이고 지금도 좀 그때 대선 때도 오늘도 또 여러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또 들이대러 왔습니다. 자, 투표날 들이대. 사전투표 들이대. 저는 그 사이버러버를 시버러버라고 읽으셨던 그것도 기억나고. 그분 되게 진행도 잘하고 진짜 예능 잘하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그게 진심인지 네. 예능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이죠. 그게 이제 그분의 장점이에요. 토론하면은 아마 가영이가 이길 거야. 아까 시버리버 같은 그런 이제 그게 시버러버 같은 말 자체가 시버러버. 예.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예. 몰라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기 추석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어요. 가영 씨는? 저도 원래는 추석 때 맨날 방송 있었거든요. 응. 근데 이번에 없어서 오. 모처럼 엄청 편하게 쉬었어요. 고향 저기 어디지? 한평? 고향은 천안인데 천안? 네, 천안 하루 갔다 오고 하러 갔다 오고.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네. 꿀이었네 아주. 완전 꿀 쭉 쉬었습니다. 네, 그래.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쉬니까 다시 일 시작하기가 힘들더라고. 맞아요. 아직도 회복 안 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눌까요? 네, 가시죠. 네, 여러분 계급장 떼고 들이대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전우용 교수님 그리고 강성범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원래는 실방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실방같이 똑같이 진행을 하고 뭐 편집 같은 거 없이 쭉 나갑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주말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월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성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때들이 차분하고 그리고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맞아요. 포맷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쉬시면서 편안하게 일 중에 계속 막 하면서 이게 듣기에는 사실은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까운 거 놓치지 마시라고 네. 주말 똑같은 띠편성으로 해서 1시로 이렇게 옮겼다. 근데 제목이 좀 저한테는 다소 불리하네요. 왜요? 계급장 떼고 들이대 그러면 저한테 들이대는 것 같은데 나이가 계급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툭툭 들이대는데 네. 아직까지는 잘 안 먹히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형님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아요, 교수님은. 저도 쉽지 않아요, 사실.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니요, 네. 박가영 아나운서가 이제 들이대기는 제일 좋죠. 그런가요? 계급장 없으면 이제 우리 박성범 대표한테 강성범 대표한테 들이댔어요. 예. 저부터 먼저 저기 깨요. 맞네요. 대표님한테. 그래요. 나 이렇게 어렵게 해. 원래 어때? 이 계급장 떼고 들이댄다는 말을 네. 네 글자로 하면 네. 네. 야자타임. 야자 타임. 이잖아요. 원래 그게 네. 계급장 떼고 들이대는 네. 시간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러면 오빠 반말해도 되겠어? 괜찮아요? 농담입니다. 예. 차차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오빠라는 말을 네. 참 좋아합니다. 원래 그러세요? 남자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오빠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저는 제 아내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네. 오빠라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 전 당연히 동생인 줄 알고 예. 오빠라고 왜 안 하냐 자꾸 성범 씨 하는 거예요. 예. 오빠라고 하냐. 나중에 딱 이제 상견례 할 때쯤 돼가지고 얘기하다가 너하고 동갑이야? 오, 아니 근데 지금 봐도 이사님이 훨씬 어려 보이세요. 저도 그래서 속은겨. 어휴, 그래가지고 오빠 소리를 못 들어봐가지고 그게 좀 한이긴 합니다. 저는 처남이 넷이나 돼가지고 네.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빠가 넷인데 당신까지 오빠라고 불러야 되겠어. 그래서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역사학자님은 집에서 아내분 여동생도 없고 사모님이 뭐라고?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뭐 이름도 불렀다가 애들 이름에 뒤에다 아빠자도 붙였다가 그러죠. 우용아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용 네. 씨? 우용 이래나? 뭐 우리 용이 좀 막 부르고 싶을 때는 개똥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야자타임 3. 야자타임도 사실 한 30년 된 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한테 그게 와닿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어르신들 모시고 하기 힘들죠? 아닙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거의.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만만하게 보시네 시간을. 아니, 저도 이제 곧 40줄에 들어서기 때문에. 아무리 예. 그래도 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예. 그 말 있잖아요. 시간의 속도. 유명한 말이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전혜성 선생이 아마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을 거예요. 시간의 속도. 네. 60대의 시간은 시속 60km로 간다. 아, 30대의 시간은 시속 30km로 간다. 예. 시간이 천천히 갈 때예요, 아직은. 글쎄요. 저는 40대기 전에가 제일 빨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오. 그리고 40부터 50은 좀 그러고 덜하고. 오. 어린아이들은 떡국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이를 빨리 안 먹을까?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아들도 빨리 떡국 두 그릇 먹으면 한 번에 2살 먹나? 이런 네. 거죠. 네.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세월이 참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시간의 속도가 있겠네요. 달라요. 예. 벌써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환갑입니다. 어휴, 진짜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교수님하고 좀 트지. 그래서 저도 이제 40이라고 올렸거든요. 예, 네. 저희 평균 나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평균 나이 높은 우리들을 화나게 하는 얘기들이 이번 주에 좀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도 얼굴에 그늘이 져 있잖아요. 맞아요. 어두웠죠. 교수님도 일주일 동안 올리셨던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화가 많이 나 계셨어. 네. 그 얘기들 풀어볼까? 네, 그래서 첫 번째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 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기현이 윤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 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 글을 딱 읽고 머리를 탁 쳤어요. 제가 한덕수 판결이 났을 때는 조롱을 했어요. 어차피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형기를 살면서 가끔 조사받으러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하루 바람이라도 쐴 수 있는데 나중에 형이 확정되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나올 건덕지도 없고 그쵸. 내내 푹 썩어야 된다.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좀 다른 게 이미 사법부도 지금 살짝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였어요. 지들이 욕을 너무 먹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분위기였고 한덕수는 그 구속 기각의 이유가 자기가 술술 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박성재는 자기 진술을 줘서마저도 엎어버리고 나올 정도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혐의에 대해서. 네. 그런데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가장 큰 건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이 재판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지도 풀려나올 수 있다는. 왜? 이 판사는 지금 내란이 죄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화가 더 많이 나고. 네. 놀릴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왜요? 뭐가 많이 틀렸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건을 보면서 저 영장 기각 사유서가 이제 직위원회 선고문 초안일 수 있겠다. 예. 일단 이 영장 기각 사유는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불분명하다. 자, 윤석열도 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렇잖아요. 끔찍하죠.
근데 지규현이 그렇게 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끔찍하죠. 끔찍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또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네. 다시 어떻게 집어넣죠? 2심에서 집어넣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일을 못 하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지금 이 영장 판사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 어떻게 할 거냐. 묻고 있는 거죠, 시민들에게. 시험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아. 그 지규현 선고문의 일종의 좀 초안을 미리 공개해 본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뜨려고 하는, 좀 떠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2월 21일이에요, 정확하게. 네. 2월 21일 날 조희대가 법관 인사를 했어요. 조희대가 법관 인사를 하면서 당시 윤석열을 탈옥시켜서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되었던 지규현에게 윤석열 재판을 계속 맡기면서 네. 배석 판사 2명은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규현이 계속 내란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고 네. 그와 동시에 수원지법에 있던 판사 3사람 거기에서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3사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올려서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을 했죠.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한 군데 수원지법에서만 3사람을 한꺼번에 올려보냈거든요.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조희대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2025년 2월 시점에서 조희대는 분명하게 이 내란을 재판을 통해서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리고 이 계획에는 그 한 축을 구성했던 것이 이재명 당시 후보죠. 피선거권을 박탈할 계획까지 같이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네.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내란죄를 무죄로 만들므로써 다시 윤석열 체제를 재구축하려고 하는 네. 그런 계획을 당시에 이미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강력히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희대가 선발한 네.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계속 이상한 영장 기각 판결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기각도 그랬지만 네. 이번 기각은 훨씬 더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보다도 훨씬 더 좀 증거가 명확하고 네. 그다음에 법무장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계엄 선포가 위법한지 아닌지 잘 알고 있을 사람인데도 네. 위법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위법성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근데 이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의 이 주장은 계엄 다음 날 기자들이 조희대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이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판사를 수고하려고 했는데 입장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맞아요. 피했어요.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일 거예요. 내란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 예. 이 얘기를 그럼 조희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느냐? 조희대, 천대엽, 나머지 대법관 10명 네. 그리고 지규현 그다음에 이번 영장전담 판사들까지 저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무서운 게 그걸 뒤집을 힘이 있는 인간이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네. 어떡할 건데. 툭 찔러본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가 여기서 분노를 안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점 참고할 만한 사안들이 있어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국회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사들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야 네. 모여가지고요. 네,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조희대 말고 나머지 이제 파기환송에 동조했던 네.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할 줄 몰랐다. 이 사람들의 이제 여론에 대한 여론을 입수하는 통로, 여론을 확인하는 방식이 조선일보류에 묶여 있다는 증거예요. 네. 자기 같은 사람들의 예론만 듣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자격 박탈해도 오히려 좋아할 사람들이 더 많아. 이런 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이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서 예. 설마 이렇게 판결한다고 해서 그런 반응이 나올까. 네. 그러니까 고등법원도 바로 이렇게 판결하려고 했다가 대단히 신속하게 자료 송달받고 네. 하려고 했다가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그러니까 판결을 연기했던 거잖아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한번 떠본 거죠. 흥미로운 거는 이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의 박성재 영장 기각과 거의 동시에 네.
좀 거리에 새로운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래요? 예. 특검 해체하라. 아. 내란 특검제 해체하라는 것이 예. 최근부터 붙기 시작했고요. 예. 윤석열도 안 나가던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다가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여러 얘기는 있죠. 구치소장이 뭐 바뀌어서 그렇다는 등 여러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네. 사법 처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네. 사법적 판단을 존중해라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법원이 지규현이 무죄를 선고할 때 수용해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길을 쓰고 네. 2심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또 겨우 내내 네. 뭐 지규현이 12월 중으로 선고하겠다고 자기는 말을 했으니까 예. 겨우내는 또 그런다 하더라도 대법원 2027년까지 조의대 임기예요. 2027년. 네. 예. 대법원에서 다시 또 파기환송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무죄 기간이 취지로 예. 그 기간 내에. 예.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에 2심이 나올 테니까. 예.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음. 사법부 독립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의 정당화, 내란의 합법화를 획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네.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예. 이게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에요. 왜냐면 윤석열이 이미 감옥에 가 있고 네. 이 사람한테 충성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살려내서 조의대나 다른 판사들에게 무슨 득이 있느냐. 아, 그러게요. 득도 없는데 왜 그럴 거냐. 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네. 이거를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럴 리가 없다. 왜 감옥에 갇혀 있고 이미 끝난 일인데 굳이 내란 사범들을 내란이 아니라고 해서 풀어주려고 하겠느냐. 예. 그런다고 자기한테 뭐가 생기느냐. 예.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될까? 그런다고? 당연히 그렇죠. 아니죠.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과거에 사화라고 하는 이제 옛날로 치면 요즘 식의 내란 비슷한 거예요. 예. 7.2 쿠데타. 사화라고 하는 싹 얘기를 튀겼죠. 있었어요. 예.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연산군의 무오사와 무오사. 자기 어머니 이제 관련돼서 네. 김종직을 부관 참시하고 그 제자들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게 일제강점기 연구가 시작됐는데 처음 연구는 그냥 이 연산군이 폭군이라 미쳐서 광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들 알고 있었죠. 근데 연구가 거듭되면서 이제 이 사화간 50년간 4차례에 걸쳐 명종대까지 일어났었고 무호각자, 김효울사, 중종 거쳐서 예. 그 기간 동안에 수백 명의 이제 그 관리들 네. 또 지방의 이른바 지식인 관리들이 수청 살해당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1960, 70년대에 가서야 이제 이런 이론이 정립이 돼, 이런 학설이 정립돼요. 뭐냐면 이거는 단순하게 왕의 어떤 좀 신하들에 대한 의심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 당대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파가 새로 좀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살인파를 견제하고 축출하기 위해서 벌인 네. 사건이다. 왕은 그냥 거기에 이 대표로서 이용되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 윤석열 내란도 비슷해요. 저는 같이 봐요. 네. 이건 윤석열과 그 김건희 일당의 무슨 초조감 또는 광기 미쳐서 그렇게 일으킨 쿠데타라기보다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80년대 처음에 3당 합당 이후 놓고 보자면 1990년 3당 합당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35년 정도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반 왕당파 독재 잔재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축소돼 왔어요. 네. 이른바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네. 뿌리를 둔 세력은 반대로 계속 커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 중엽에 사림이 진출하고 훈구파가 약화되는 양상을 그거하고 비슷한 구도네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훈구파가 단결해서 네. 이 살인파를 일거에 척결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이 법조 엘리트들이 기득권 세력의 중추 또는 그들을 대표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네. 국민주권주의를 좀 파괴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우리가 막지 못하면 네. 이제 반복될 수가 있어요. 아, 사화가 50년간 네. 4차례 반복됐다고 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뭐 의도해가지고 옛날에 사화가 있었지. 그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DNA로 그냥 느끼는 거죠. 위협이 되고 우리 거를 건드린다. 이러다가 이놈들이 우리보다 더 위에 올라오려고 기어오르겠다. 이런 걸 미리 싹을 자르자. 사법 특권들, 법조인들의 특권들,
이것들이 좀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남편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요. 예. 안 그랬으면 좀 덜했을 텐데 더 자기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예. 사법부 개혁 논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자기들의 특권이 기득권이 무너지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윤석열 어게인에 정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거기에 붙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런 반응, 그런 태도에 입각해서 이번에 이제 영장 기각을 했던 것인데 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네. 12월에 지휘전 재판부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반응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예. 분명히 윤석열을 내란죄 무죄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판결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한덕수 때하고는 예. 지금 다르게 다가오면서 지금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저도 오랜만에 판사를 직접적으로 씹지는 않았거든요. 네. 판사 이름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얘가 어떤 짓거리를 해왔는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판결은 다르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이거 본능적으로. 이것도 쟤들이 그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랬듯이 우리도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는구나. 이게 좀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도를 통해서 사법개혁을 제도를 통해서 해야지 쟤들은 일부러 그런 애들을 갖다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애들인데 그렇게 읍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제도로 고쳐버려가지고 정년 줄여버리고 그리고 뭐 판결문 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대법관 숫자 늘리고 이거를 그냥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맥락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저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의 결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국민주권주의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주권 민주주의예요. 예. 근데 주권을 지금 사법부가 음. 자기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니네가 어떡할래? 라는 거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걸 계속. 물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예. 아. 자, 반응을 니들 뭐 어쩔 떠봅니다. 거야? 해봐봐. 세면은 좀 이따 하고, 조용하면, 오케이, 이 정도는 괜찮구나. 자, 조금 더 금을 밟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장 전담 판사 수원지법 출신 세 사람하고 지휘원이 같은 때 발령받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건 이미 이제 조희대의 그림 안에 있었던 것이다. 내란죄 혐의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이게 내란죄를 덮었음으로써 내란죄가 돼버림으로써 한국 사회가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한국 사회 민주화 또는 한국 사회 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거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확실하게 청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 지금 특검 내에도 그렇고요. 예. 뭐 재판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또 국민의힘도 그래요. 사실은 이 내란죄의 전모가 확실하게 밝혀지면 검찰 그리고 이제 군내 이제 여기 동원된 부대들은 오히려 작다고 생각해요. 검찰 또 이제 정부 각 부처, 국정원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데들까지 예, 국민의힘. 뭐 경찰까지 뭐, 예. 이제 우리 사회의 뭐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권력기관들이 전부 와해 수준 또는 전면적인 쇄신 수준의 개혁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네. 그걸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어떡해요?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지금 불안해서 이러는 거구나.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지금 저렇게 반격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숨 쉴 공간이 넓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윤석열 일당에게 부역하면서 실제로 계엄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사람들, 네. 계엄이 일어나면 적극 협조할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들, 김규현 변호사인가요? 계엄 당일날 여의도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내란이다. 네. 이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느 경찰서 간 건지 경찰서장인지 나 내란 할래. 라고. 근데 그 사람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서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징계가 안 되고 있어요. 네. 누군지도 알 수가 있는데도 조사조차 안 되고 있어요. 답답해요.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모든 권력기관 내에 국정원은 또 어땠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더 왜 정부한테 뭐라고 하느냐는데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말릴 정도로 지금 장관들이 나서가지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 막 뛰어댕겨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이제 참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이런 상황이. 통치 구조, 통치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또 한편으로 느끼는 거죠. 아. 한꺼번에 닫혀버리면 이게 상층부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그럴 정도로 해서 이제 이른바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혁명적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런 데 대한 두려움들이 또 있어요. 또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거 한번 좀 돼봤으면 좋겠다. 네. 우리 역사상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국민 여론 역풍 불면 어떻게 하냐. 네. 그거는 선거다. 선거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거 처리에 좀 있으면 그리고 그거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고 일단 이겨야 되니까. 이겼어. 그럼 그거 끝나고 총선은 훨씬 더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엄청 몸을 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지금인데. 그렇죠. 지금 그게 해야 답답합니다.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네. 지금 우리 강성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차대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힘이 잘 모아지질 않고 있는 거죠. 개혁 벌써부터 이제 개혁보다는 내란 종식보다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주가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집중돼 있고 이런 현상들이라서 저는 좀 그래서 낙관적이진 않아요. 아. 일단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단 한 번도 그런 개혁을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네. 하고 싶은 근데 개혁의 이제 기본적인 목표는 세워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정도 선이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그리고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가려고 해야 네. 몇 %라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왜 100m 달리기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100m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더 한 멀리. 10m 앞에까지 예. 더 설정을 해놔야 100m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국무회의든 아니면 그 민주당의 당 내부의 회의든 간에 내란 청산, 내란 극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네. 100% 청산하겠다는 목표는 세워놔야 7, 80%라도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처음부터 뭐 이거 다 어차피 못하니까 반만 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또 밀려나야 돼요. 이제 결국은 30%도 못하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쨌든 이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의 이 박성재 영장 기각은 네.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한테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박정호에 국회에 대해서는 던진 매일같이 것이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역시. 네,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그쵸. 진짜 박정호라는 사람이 귀가 아파서 죽을 정도로 얘기를 해야 네. 그래야 지기현이 겁을 먹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런 판결하면 저동도 욕을 먹는다고 해야 돼요. 욕 그리고 정도로 끝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예, 그것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저 특검에서 또 그 재청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 입장 빨리 나온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4명 중에 또 뺑뺑이가 돌려가지고 4명 중에 1명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 박정호가 욕을 먹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또 눈치를 보게 이제 돼요. 그럼요. 지기현과 박정호 두 이름이 함께 기억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잊지 않는 거예요. 좀 예를 맞습니다. 들어볼게요. 예. 일제강점기에 네. 막 이제 일본인들이 그 근대 시설을 만든다고 서울 시내에 공중변소들을 몇 개 만들었어요. 오, 뭐 이제 그 옛날에 변소가 없었구나. 대한제국 시대부터 공중변소를 만들기는 시작을 했는데 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많이 만든 것이 이제 1910년대 들어와서 많이 그 만든. 전에는 뭐 어땠어요? 그럼 집에 가서 여성들은 일단 밖에 외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 남자들은 되게 이제 담벼락에 노상방뇨. 큰 것도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그건 뭐 그렇게 해결을 하지 않았는데 예. 예. 심지어 이제 종로 시절이 상가였잖아요. 예. 근데 상가 건물 중에 화장실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전부 요강에다 처리를 하고 어허. 그리고 이제 길바닥에다 버리고 예. 이런 상황이어서 종로 큰 길이 청계천 해버리고. 뭐 인분뿐만이 아니고 또 소와 말도 많이 다녔으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발로 딛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인 예. 상황이었어요. 예. 그걸 좀 정리한다고 이제 공중변소들을 설치했는데 예. 당시 사람들이 이 공중변소에 별명을 붙였어요. 뭐요? 이박식당. 이박? 이박식당. 식당? 어. 이박 식당이요? 네. 뭐 식당? 이명박 박근혜가 아니고요. 이박식당은 예. 이완용 박재순 식당이라는 뜻이었어요. 아. 매국노들이죠 대표적인. 예. 아, 이자들- 그놈들이 입에다 집어넣는다.
똥개 같은 놈들이다 해서 아. 그놈들이 밥 먹는 곳이다 해서 이박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 별명으로. 누구라고요? 이완용과 박재순, 박재순. 예, 외부 대신이었어요. 네. 대한제국 외부 이완용은 대신으로 아는데. 을사오적 중에 하나였고 네. 이완용은 이제 당시 학부 대신이었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 이박식당. 그러니까 이 두자 매국노의 대표 대명사였죠. 그렇게 해서 두고 두 사람을 모욕하는 이런 기억하자. 기억해요. 그게 강한 힘이에요. 예. 우리가 직위원이라는 이름이 잊어도 안 되고요. 조희대라는 이름이 잊어도 안 되고요. 네. 이번에 박정호라는 이름이 잊어도 안 돼요. 조지박 식당으로 저희도 저는 원래 그 조지는 콤비라고 해서 요즘 공중동서는 깨끗해요. 예. 근데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이 된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이름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네. 나중에 무슨 변호사 하면서 이제 큰 대형 높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큰 돈 받고 무슨 네. 뭐 이런 일을 하는 것들에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네. 전 잊지 말아야 한다. 아, 아유, 아무튼 여기 난 이게 근대 얘기 듣는 거 너무너무 재밌죠. 좋아해. 네. 이박식당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 저도 본능적으로 하고 있었던 게 잊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욕해 우리가 주시고요. 뭐 대통령들 이름을 많이 기억하는데 나쁜 판사 이름들은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책임감이 없고 부담이 덜해요. 그렇죠. 박정호.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있어요. 얼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 박정호 아주 그냥 내가,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 마지막 내라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니, 요 광고 갔다 가자는 문장이 그렇게 어. 기억이 아, 나고. 미안해요. 뭐 한 거구나? 예. 아, 뭐 멋있는 말 한 거야? 다시 한번 해봐.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광고 가시죠. 첫 번째 광고입니다. 낮에는 돈 잘 벌고 밤에는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필수템 스트롱 잡스입니다. 아침에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밤에 자신감을 좀 더 찾고 싶으신가요? 아르기닌, 흑마늘, 블랙마카, 밀크시슬, 자라, 옥타코사놀, 타우린 등등 21가지 주요 성분이 아낌없이 고함량으로 낮과 밤에 맞게 나눠서 요 두 통에 들어있습니다. 낮에 2알, 밤에 2알로 하루 총 4알로 다 해결하실 수 있고요.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2025년 스트롱 잡스가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더 스트롱하게 낮밤 맞춤 설계로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라고 남기시고 적립금 10%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섭취하시고도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이라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일단 드셔보시고 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낮과 밤에 낮춰놓은 게 뭐냐면 딱 그 시간에 맞는 영양소들을 넣은 거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즉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셔보시면 정말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먹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먹어본다고 불만 많으시다가 어느 날 저기 재작년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확 낮췄더니 엄청나게 팔리고 엄청나게 재구매가 들어오면서 그거였구나. 이게 박리담회였구나. 그렇죠. 이게 한번 드셔보시면 딱 느껴지니까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스트롱 잡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드셔보시면 다르다 느끼실 거예요. 다음 광고는 마이 보험 체크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설계사분들은 이미 가입한 보험 있으면 아이고 그거 왜 드셨어? 해지 이런 거 안 해요. 네. 웬만하면 보험을 살려둡니다. 넣어놓은 돈이 아깝고 해지하면 손해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바닥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설계를 해주실 때 한 달에 5만 원 이내로 설계되게 해주십니다. 왜? 부담되면 해지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 아주 뜨거운 민주시민이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이 설계사분들한테 보험 상품마다 수당이 달라요. 수당이 다른다는 건 혜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수당이 많으면 불리한 조건의 보험이겠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오롯이 고객 만족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 보험 상품들도 최고로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바로 소개해 주시니까 저도 여기서 개비를 냈고 저희 가족 다 여기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했고 저희 어머니도 다 바꿨습니다. 마이 보험 체크 검색하시면 되고 쉬운 상담 1800-7917로 상담 전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상담 전화 거시는 거예요 교수님? 예. 소리를 껐는데도 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배경음악까지 광고에. 감사합니다. BGM까지 깔아주시는 교수님. 네. 자, 마이보험 체크였고요. 마지막 광고는 수은의 부엌의 식구탱식회.
어머. 이름 귀엽죠. 네. 식구땡 식혜인데 이름은 귀엽지만 맛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어. 진짜 옛날에 시골 갔을 때 우리 어른들이 친척 어른들이 해주던 그 엿길금 써갖고 이게 쇠서 한 그 맛 그대로입니다. 대기업의 맛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게 모두의 죽에서 만든 식혜인데요. 저 응원하는 후배가, 개그맨 네. 후배가 이거 저기 그 친척이 하는 거라고 보내줬어요.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 팔리겠다 했더니, 아이, 아는 사람만 계속 사먹는다는겨. 야, 그러면 내가 한번 여기 한번 붐이 이 정도 마시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아. 보통 이만한 식혜 하나가 막 2, 3천 원 하잖아요. 그럼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오. 해놨어요. 네. 합성 첨가제, 보존료, 색소. 옛날 방식이라니까 이런 거 첨가제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게요. 추석도 다가오고 날씨 시원해졌으니까 추석 지나갔지. 그 옛날 광고네. 추석도 지나고 이제 좀 여기 나도 두고 드셔야 되는데 얼렸다가 하나씩 녹여서 먹는 맛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밥알 같은 거 조금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없으면 또 식혜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이 밥알 보면 막 뭉그러져 갖고 이게 밥알이요 아니면은 이게 진흙이요 이런 느낌 나잖아. 누군지요? 살아있어요. 아. 밥알까지 살아있는 식구땡 식혜, 고급 식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병 세트 있고 35병 세트 있는데 순회내 부어금 무료 배송이라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천 원짜리 하나 하는데 배송비 3,500원 내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검색창에 순회내 부어 010-7203-6857로 제대로 된 진짜 맛있는 저렴한 식혜 드셔보시기 바래요. 이게 원재료명에 정제수, 엿기름, 맵쌀, 정백당 말고는 없다. 없어요. 딱 네, 그거예요. 첨가물이 전혀 없는. 옛날 만들던 그 예. 방식 그대로요. 예. 자, 말씀드린 광고도 방송 끝나고 댓글창 메뉴 링크 걸어올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광고 끝!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페이스북을 보겠습니다. 지금 윤 어게인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시위 따위는 벌이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혐중 시위 벌이는 자들의 처지는 윤석열이 돌아와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관련으로 수사, 재판받는 자들 외에 조희대, 지기현, 조지박, 윤 어게인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윤 어게인의 가능성이 거리가 아니라 법정에 있다는 게 내란 진압이 어려운 이유이자 한국 내란의 세계사적 특수성입니다. 강성범의 해석 들어갑니다. 예. 저게 그거예요. 쉬운 예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대기업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 회사에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어. 네. 그래가지고 야 자꾸 내가 기다려야 되겠어? 근데 참모가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든 거야. 하나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회장만 타냐고. 네. 그래서 회장이 딱 그런 거야. 야 그럼 나머지 2개에다가 하나는 간부용 하나는 일반 사원용 해놨더니 간부하고 일반 사원 둘이서 막 박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거를 회장은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혼자 타고 올라가는 거지. 지금 윤 어게인이 그렇다는 말씀인 거야. 예. 진짜 이득을 보는 놈들은 가만히 시켜놓고 오케이 잘한다 이놈들 아이고 뒤에다가 1, 2만 원 챙겨주니까 저렇게들 잘 노네. 더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익은 그들이 가져가고. 지금 저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소득 수준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정책하고 맞는 분들이 저들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들의 삶은 그대로 넘어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무지성으로 지지하고 있는 저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뭐를 해봐야 또는 민주시민이 뭐를 해봐야 더 답답한 건 진짜 힘을 갖고 있는 놈들이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법정에서 손바닥 한번 뒤집어 버리면은 예. 그냥 결정 날 수 있다는 이 상황이 화가 난다. 좀 왔다 갔다 했지 내 말이. 그렇긴 하지만 해석이 좀 맞나요, 교수님? 뭐가 맞아. 나도 얘기하면서 이거 얼굴 빨개지네. 아이씨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참. 네, 그게 이제 분할 통치, 분할 지배, 그렇죠. 최고 권력제가 분할 지배하는 양식에 관해서 분할 지배요. 이제 많이 하던 얘기죠. 아. 늘 하는 얘기예요. 오. EJ 예를 들어서 예. 중국의 고대 이제 옛날에 네. 고대와 중세의 주변 변방 민족들을 다루는 방식을 EJ라고 했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이제 한국인들을 지배하는 방식을 민족 분할 통치라고 했고요. 네. 기업 내에서 사원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이제 최고 그 CEO가 비판의 화살을 비껴나가는 방식도 예. 있고요. 뭐 한편으로 그런 면이 있어요. 한편으로 그런 면이 있지만 진짜 좀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길거리에서 뭐 혐중 시위하고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향가 없죠. 그런다고 윤석열이 석방되겠어요.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윤석열을 석방시키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시스템, 네. 윤석열 체제, 그러니까 이른바 법조 엘리트들, 판사, 검사들이 정치적으로도 실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 이걸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좀 내란을 일종의 조선시대 사화처럼 훈구대 사림의 대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이런 위기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도 문제는 이제 이걸 우리가 뒤집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이 박정호 판사의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예.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게 만들어준 게 누구냐. 한편으로는 이제 일종의 좀 짜고 있었다. 계획이 이미 있었다. 2월 달부터. 네. 조이데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이후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죠. 지금 50%대 이렇게 좀 보통 여론조사 기관 결과에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저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혐중 시위대 또는 부정선거론자들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거리에 걸어놓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걸 보고 있으면 그 판사들이 지나가면서 저게 진짜 여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이에요. 외부의 이 압력, 주입되는 거에 네. 고등학교 때 멈춰 있거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사람들은 자기가 달라지지는 않는데 결국은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내란 주도 세력이자 내란의 주체이자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제 법률가들이죠. 이 법조인들이 거리에 이 시위대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용기를 갖는 또는 스스로 만용을 부리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내란 극복 얘기하면서 특검 만들고 내란 수사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제 사법부 개혁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 사법부가 그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면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까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이대는 사실 윤석열이라고 보면 돼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고 그렇게 스스로 독립의 울타리를 쌓아놓고 자기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거기서 농성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농성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합법적으로 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이제 브라질 내란도 비슷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 내란의 특수성이라고 세계사적 특수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법치를 시민들이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애써 만들어 놨더니 이게 민주적 법치가 아니라 법관들의 법치가 돼버림으로써 특권 옹호의 수단화됐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죠. 네. 그거 궁금한데 강성문 대표님 얘기하는 중간에 사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정당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게 세뇌의 결과라고 저는 네. 봐요. 이제 계급 배반 투표에 관해서는 이런 유식한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계급 지금 배반 투표. 길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계급 배반 투표. 네. 계급 배반 투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좀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오. 근데 이것도 이제 다시 말하면 일종의 좀 분할 통치의 결과. 세뇌라기보다는 분할 통치의 결과라는. 분할 것들이- 통치라는 게 예컨대 일제 시대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좌우익을 나누고 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분할 통치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하.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면서 자기가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재벌은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일자리 주는 사람인데. 이재용 좋아하는 거. 이런 맞아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죠. 뭐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용진, 용진이 형이고. 맞아. 일상적으로 부딪히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사는데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미운 거야. 맞아. 그런 사람들 늘 미워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심리적 기제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음. 대체로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이렇게 리버럴리스트들이 많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 옹호자예요. 개인주의 옹호자이고 음. 이 세력이 보통은 이제 리버럴한 정당들을 지지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뭐 이미 연구된 결과니까 어려운 네.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반대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미워. 저는 잘난 체하고 지가 무슨 뭐 인간적인 척하고 나보다 조금 더 있는 놈이. 그런 건데 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좀 잘난 체하고 말이죠. 네. 기분 나쁘고 네. 이런 거죠. 음. 사람들은 바로 자기보다 약간 좀 나은 사람들하고 약간. 더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재밌다. 아, 그래서 반대로 투표하는 거예요? 아. 제일 싫으니까 제일 정말 그럴 수 있네. 반대. 그래가지고 불가능하면은 그냥 좋아하는 거고 속으로 내심 그냥 뭐 나한테 콩고물이라 떨어지고 있을까 뭐 하는데 나보다 조금 낫거든. 예. 저럼 나한테 주고 나면 나하고 똑같아지거든. 네. 그런 놈이고 내가 저러면 이겨볼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의 최상층하고 최하층하고 같은 투표 성향을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신기하다. 야, 재밌다, 정말. 예. 이게 참 웃기는 일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에 막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노예 근성. 저는 그게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하고 이런 것도 있어. 요즘 윤호개인 외치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은, 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지하철에 자리가 없어.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보들은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배차를 어떻게 했길래, 의자 배치를 어떻게 했길래,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서 다니느냐, 이거에 불만을 갖고, 그쵸. 걔들은 뭐에 불만을 갖냐면, 네. 아싸, 나 이 시간대에 타니까 자리 얻었어. 얼굴 봐가지고 이 얼굴 표정하고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 아싸, 거긴 개꿀, 난 안 줄 수 있어.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나만의 이익, 뭔가를 바꿔보겠다가 아니고, 이 틈새에서 내가 저 사람을 꼬꾸라뜨려가지고 대신 차지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아,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일어나면 내가 앉을 텐데. 어. 예. 계급 배분 투표가 나타나는 그런 좀 현상도 그래요. 음. 그런데 정치적 변동, 정권의 교체 이런 것들이 대략 이제 중산층 이상 범위 내에서는 네. 자기랑 관계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누가 이제 공공기관장이 바뀌고 또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한 다리 건너서 할 만한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보통은 예. 이것이 뭐 교육적인 좀 네트워크든 아니면 가족적 네트워크든 간에 그런 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기층에는 그게 없어요. 아, 그렇네. 예. 누가 돼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함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좀 놓고 보자면 미국에서 예. 한 30년 전에 연구를 했어요. 네. 이제 지역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네. 상층부, 그다음에 중간층, 그다음에 하층? 좀 하층이라고 보통 부르는 네. 빈곤층, 네. 그 사람들의 시공간 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시공간이지. 예. 재밌다. 이게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산층은 미래에 관심이 많고요. 자기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지향적. 중산층은? 네. 네. 그다음에 빈곤층은 아니 꼭 다른 거 얘기해보면 상류층은 네. 오히려 과거에 관심이 많대요. 어.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역사에 관심이 많고 네. 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것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관심이 많고 아. 예.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골동품 수입해서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 예. 반면에 이제 이 빈곤층은 현재?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니까 현재에 관심이 있어서 어. 이 사회가 어디로 갈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별 관심을 못 가져요. 이런 것들이 계급 배반 투표로 나타난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차이가 있대요. 네. 중산층은 국가, 민족, 공동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네. 최상층은 네. 세계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활동 무대가 세계니까. 아닌 놈들도 있을 거예요. 예. 네, 세계에 관심이 많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투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빈곤층은 자기 동네에 관심이 많대요. 아. 동네에만. 그럼 저 약간 의식이 확장되질 못해요, 공동체로. 공간으로 치면 그럼 저 약간 빈곤층이고.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나 국민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주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 30년 전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였어요. 그런 면들이 함께 작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편협하고 좁다 보니까 네. 좀 이런 거죠. 자기가 아는 세상에 관한 모든 정보는 누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냐면 종교 지도자. 대체로. 대체로 종교 지도자가 돼요. 책 볼 시간도 없고 TV 거봤자 이제 무슨 드라마 보는데 드라마나 재미있는 연애 오락 프로그램 말고는 보는 것도 힘들고 네. 그나마 진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이런 종교 시설들인데 아,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죠. 이렇게. 그게 그 사람이 말하면 진실이 되고 진실처럼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다 있는 데가 다른 네트워크인데 최상류층들하고 주된 이제 개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말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런 구도들이 함께 작동을 하죠. 자, 이 변질된 전 타락한이라 표현하고 안 그러신 분도 있으니까 변질된 이 종교가 지금 이 구구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갈수록 미워지네요. 한번 따로 할 기회가 예,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네. 자, 아무튼 저는 저기 윤호겐 외치는 사람들의 좀 노예근상이라고 보거든요. 저기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엎드리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보다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다가 딱 내 옆으로 떨어지는 순간 몰려들어서 밟아버리는 그런 성격들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그때부터 민족성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짓거리를 했다고 저는 민족성 말살이라기보다는 예. 요즘에 근대 의식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조금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예. 네. 뭐좀 어차피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아, 그럼요. 조선 정조 때 이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네. 이제 왕한테 정조한테 이제 상소를 해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병자론 같은 큰 전란을 겪어도 종묘 사직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선비들이 기계와 지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계와 지조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종조가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특히 유교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대의 명분을 숭상하면서도 기계와 지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박태보라든가 뭐 조선 후기의 수많은 이제 정치적 사건 속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이기도 해요. 변절제가 안 나온 거죠. 일제강점 무렵에도 나라가 망할 무렵에도 이제 유인석 같은 사람들이 처변 삼삭을 해서 이제 기계에 있는 선비들이 할 일은 이제 거의소청, 의병을 일으켜서 적과 싸우든가, 자정치명,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더러운 꼴을 안 보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망명해서 네. 거기서 이제 뜻을 거지수구라고 그래요. 뜻을 지키든가. 네. 이걸 해야 된다. 여기 협력해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제강점부터 이제 교육 방침이 바뀌어요. 당연히 식민지 교육이니까 바뀌어야 돼요. 일본에 의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상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셨겠죠. 네, 상을 받으면 상장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네. 상기자는 뭔 말인지 모르죠. 요즘 애들은 위에 기록된 이름의 이 사람은 상기자는 어. 품행이 방정하고 네. 온순 착실하여 네. 타의 모범이 됩니다. 사회 모범이 되므로. 예. 자, 이 모범 앞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온순 착실. 네. 온순 착실이 뭐냐면 부당한 일에도 성내지 않는 것. 순응하는 것. 그렇죠. 예. 그게 온순이에요. 아. 아무리 잘못된 걸 지켜도 순순히 따르는 것. 온순. 좋은 말 아니네요. 예. 아. 기계와 반대되는 말이죠. 네. 기계가 반대되는 말이에요. 아, 온순. 그러네. 착실, 착실. 실리, 실용, 실익에 착 달라붙는 것. 이게 그렇죠. 최우선을 두는. 예. 아, 착실이 그거야? 예. 난 착실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주어진 거 잘하는 사람. 어. 네. 착실한 사람 그러면 참 투명하고 맑고 참 정직하고. 좋은 뜻이죠. 네. 착실한 것이 쓸데없는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1910년대, 20대 일제강점기에 쓸데없는 생각이 뭐겠어요? 일본 개새끼. 독립을 생각하거나 이런 게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허황된 생각이죠. 예. 80년대, 70년대는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민주화를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허황된 착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죠. 예. 뭐 온순하지 80년대 못하고. 우리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예.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딱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네. 근데 운동권 386, 586, 686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서 데모한 사람들이라고. 네. 네.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부해서 윤석열처럼 고시 붙은 사람은 착실한 사람이고, 착실. 아. 자기 실익을 위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 당시 민주화하겠다고 하다가 뭐 고문당해서 죽거나 불구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허황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고를 만들어 준 거죠. 아, 야. 우리 사회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대의 이른바 착실, 온순 착실에 대한 숭배, 예. 기계와 지조에 대한 좀 천시, 이런 좀 교육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일제강점기에. 네. 그리고 해방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의식을 청산하지를 못했죠. 예.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에서 보자면 노예 의식이라는 이제 그런 의식 속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죠, 뭐. 그런 일이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해? 네. 아. 이 질문. 우리가 네. 이 질문 참 많이 해요. 네. 그거 한다고 무슨 뭐 쓸모가 있나? 그거 하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 참 많이 해요. 네. 뭔가 이제 공공의 공동선 아니면 이제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좀 시도 네.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사라고 부르고. 네, 그렇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무슨 예컨대 이제 일본에서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이수연 씨 같은 분들 무슨 뭐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운동가들도 부자가 똑같은 어마어마하게 거예요. 많았어요. 예. 예.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닌데 예.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 자기 기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기는 것도 없이 왜 목숨을 걸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 뭐랄까 그게 모범이 된다는 생각을 심어놓은 것이 이제 강점기 교육이었던 것이고 예. 아직도 이제 그 두 가지 좀 생각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상 같은 거를 이명박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자라난 젊은 아이들에게 심어 놓은 게 고 교육하고 비슷한 맥락.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 맞아요. 이것도 길게 말씀을 쉽게 드려요. 얘기할 것이 아니요. 저같이 그냥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래야 학자적인 되는데. 관점에서 얘기가 길어. 예, 예. 이제 신자유주의 뉴라이트가 이른바 사회의 주도적 이념이 좀 돼버리는 시기가 있고요. 예. 또 그 시기에 부모들이 자식을 또 그렇게 키웠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좀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실제로 무슨 종교 때문이 아니라 예.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네. 근데 요즘 부모들은 자식한테 착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요. 아, 그쵸, 맞죠. 착해봤자 너만 손해다. 맞아요. 오. 아,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예. 누가 싸우면 피해라. 그렇죠. 예. 누가 싸우고 있으면 저리 멀리 누가 가라. 부당한- 말려라가 아니야. 예. 그런 이제 보신주의적이고 또 실제로 좀 뭐랄까 이기주의적이고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좀 가족 구조들이 만들어진 측면들도 있어요. 사회가 변화하는데 네. 그건 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많으면 네. 형제간에 이른바 이제 한편으로는 외부에 대해서 연대하고 내부적으로 경쟁하면서도 서로 타협하고 하는 일들을 자꾸 이제 그렇죠. 어려서부터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면 연대하죠. 예. 겪게 되는데 혼자인 많죠. 이제 자라다 보면 네.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91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을 갔었어요. 중국이. 네, 중국을 91년도 여름이었던 걸 90년 여름이었나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직 수교 전이었고요. 그때는 중국에서 한 가정당 한 자녀만 낳게 아. 그렇게 하는 이제 하나일 때였군요. 네. 예. 1인 1 하나만 낳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말로는 사회주의 교육이지만 아이가 하나 나오면 이 아이 하나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6명이 이 아이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쵸.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중- 싸가지가 없어졌다고. 정말요? 세상의 그죠?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 이 세대들의 문화가 예. 중국의 문화를 지배해서 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왜 축구를 못하느냐. 어. 네. 다 자기 중심인 아이들만 있었어. 아, 협동이 안 되는구나. 저는 생각한 게 하나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이기적이거든. 지가 왕이야 무조건 다. 아 근데 외동 중에 보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아니 중국 말이야 중국. 아, 중국.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는 게 그런 네. 애들이 외국 돌아다니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그러는 거거든. 네. 그 90년대생들, 80년대, 90년대생들이 모이는 일종의 좀 문화적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중국 사람들도 해요. 요즘은 좀 바뀌었을라나 모르겠네요. 모르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부자녀도 낳고 뭐 예. 돈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좀 가족 구조의 변화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걸 이렇게 얘기해서 누구는 이기적이다,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나르기는 어려운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변화가 음. 일제강점기 한 차례 있었고 또 특히 이명박 시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또 한 차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구조의 변화와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이거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또. 예. 여기가 저기 일제시대 그 얘기로 갔다가 여기까지 흘러났는데 아까 그 얘기는 진짜 온순하게 살도록 착실하게 살도록. 착실하고 온순한 아이로 그렇게 교육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는 민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노력을 많이 했다. 그 결과 지금 윤호개인도 보면은 저는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뭘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잡아먹으려고 해도 자기 때려도 다시 꼬리 말고 주인 앞으로 기어 들어오는 게 저는 개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딱 모습이 그거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지지하고 있는 젊은이들 캄보디아 그거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 줄여버리고 아무튼 또 교수님 또 말씀 시작하시면 또 저희가 광고를 못하니까 예. 광고 갔다가 요즘 국힘 애들이 다 외동아들도 아닐 텐데, 외동아들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야, 그 특출난 애들이 있어. 다 부모한테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너무 막말들을 해서 교수님께 왜들 국힘은 저럴까요? 한번 광고 갖다 물어볼게요. 외동 비율이 아마 높은 게 아닌가 좀 싶어요. 아, 맞아. 그럴 수도 그쵸? 있어요. 그리고 예. 또 이제 있는 집에서 이제 애지중지 키울 수도, 그럴 수도 있고. 네. 자, 광고 갖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노량진 방석. 와우. 근데 말이 노량진이지 예. 이거 엄청 고급이야. 지금 나 깔고 앉아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저거거든. 네. 이건데 아이고 이 꺼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에 이렇게 생긴 거고 밖에는 이렇게 생긴 거. 밖에는 좀 이거 보여줘. 카트 넘겨줘 봐야지. 이렇게 요겁니다. 생겼어요. 네. 꼭 새마을 표시 같이 생겼지. 황소 같이 생기기도 하고. 아, 또 이게 멋있는 말을 써주셨어.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냥 묵묵히 하루를 버티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량진 방석이지만 포지업이 만든 거예요. 그냥 방석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요거 실리콘으로 돼 있더라고. 여기 실리콘이고 요거 안에 하얀 요거는 이게 무엇이냐면은 고밀도 메모리 폼으로 돼 있는 게요. 이 딱 앉으면 체중이 한 곳을 진짜로 쏠리는 게 아니고 그 수영장 가면 이렇게 넓은 거에 앉았을 때 전체적으로 내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는 느낌 있죠. 네. 그 느낌이 난단 말이죠. 푹 꺼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고급 소재라 그런지 뭐 덥거나 땀이 차거나 이런 느낌도 전혀 없고 쾌적하고 말이에요. 고급은 고급이다. 덕분에 꼬리뼈나 허리뼈의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체중이 분산되니까 그냥 푹신한 게 아니라 지지해야 될 곳은 지지해주고 압력이 쏠리는 곳은 부드럽게 감싸주는 게예요. 이 똑똑한 녀석이 내 몸을 알고 정확히 받쳐주는 그렇습니다. 딱 받쳐주는 느낌. 이놈이 나를 알고서 밑에 있구나. 이 느낌이 드는 아주 고급 방석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60% 할인해가지고 런칭 특가로 39,800원, 아니, 39,800원. 398만 원이면 안 되지. 예. 39,8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도 되고 노량진 방석 검색하셔도 되는데 요거 진짜 고급 방석이다. 요거 딱 걸려서 맨날 요거 깔고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꺼냈잖아요. 엉덩이가 갑자기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거 깔면 버릇 나빠지겠어. 네. 굉장히 편합니다. 네. 노량진 방석이에요. 예, 여러분 관심 가져보십시오.
네, 두 번째는 바로 요 디어오늘 동키 크림입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피부 속의 건조함 그리고 당기는 느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품절템 디어오늘 동키 크림에는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정성을 다해서 당나귀를 직접 길러서 착유를 했습니다. 그 동키 밀크입니다. 유럽에서는 화이트 골드라 불릴 만큼 특별한 원료가 듬뿍 담겨 있고요. 짜 보시면 압니다. 그냥 쫀쫀하게 피부를 쫙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단 1분 만에 관리가 받은 것처럼 피부에 광채가 싹 돕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아내한테 미안한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이럴 때 크림 하나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르고 만약에 광채가 안 난다 하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바르고 잔 다음 날은 아침까지 촉촉하다는 후기들 정말 많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후기도 확인해 보시고 또 아내 그리고 딸에게 선물해 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어오늘 동키 크림이었습니다. 이 발라보신 분들이 저희 아내도 이게 바르고 있으면 무슨 네. 그거 마스크팩, 투명 마스크팩 한 것 같지. 그 정도로 반짝거려요. 맞아요. 이게 해본 사람들이 이제 네. 재구매 많이 했나 봐요. 이게 완판이 된 경우. 네. 완전 품절. 네. 그래가지고 이 젊은 민주 시민들이더만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명절 때 고맙다고. 저도 받았어요, 심지어. 쌀 이쁘게 해갖고 네. 쌀 갖다 갖고 와갖고 막 해줬어. 그래서 네. 우리 아내님도 잔뜩 뭐 챙겨줘서 같이 보냈지. 사람들이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이면은 정직하게 만들겠다. 이런 믿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완판이 됐겠죠. 네. 동키 크림. 그리고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광고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냥 광고 읽기 전부터 침이 그냥 싹 돕니다. 네. 용기째 이 그대로 끓이는 캠핑 포차 탱글 쫄깃 꼬치 어묵탕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뜨끈하고 시원한 어묵 국물 한 입. 캠핑 포차 꼬치 어묵탕입니다. 꼬부리 어묵 꼬치를 보시면 양이 푸짐하죠. 12개나 담았고요. 무와 대파가 가득한데요. 직화 냄비에 이게 직화 냄비입니다. 소스와 물 1.5리터만 넣고 모든 재료 넣고서 그냥 강불에 딱 12분 끓이면 완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조리가 가능하고요.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 맛은 더 깊어집니다. 2+1 총 3팩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튜브 더보기 여러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와, 이게 제가 네. 좀 전에 먹어봤거든요. 네. 이게 와, 오, 너무, 와, 보통 예, 막 사면 네, 깨물기 전에 떨어져요. 예, 뚝뚝뚝 끊어진다고. 맞아요. 이건 진짜 완전 푹 끓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씹을 때도 탄력이 있다는 거 이게. 야. 이거는 이게 제대로 만들었다는 거, 이게 탱글 쫄깃이라고 얘기하는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요거 다른 거 안 넣고 이거 그대로 넣고 끓인 게요. 그리고 밀키트 네. 그냥 오면 사실 따로 또 냄비 찾아야 되니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 자체로 그냥 딱 온대로 끓이면 되는 게 전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어묵도 진짜 맛있는 어묵 있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어묵이 있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서 그냥 예를 들면 저기 가판대 먹을 때 계속 손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네. 맛이에요. 저도 하나 드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맛있게 드셔서 너무 먹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입 안 됐어요. 형. 네. 아무튼 그러면 안 드시겠죠? 링크 걸어드린 거 클릭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무까지 들어가 있네. 네, 무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니요. 자, 저희 씹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가지고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드시는 시간 좀 드릴게. 이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네. 이거 국민들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국힘 의원들이 있어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준비돼 있죠, PD님? 자, 영상 한번 2개 연이어서 보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나눠볼게요.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새끼야.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어머. 저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건 상관없어요. 저 두 사이에 일어났다고 뭐 멱살을 잡았다. 저 김호영이 전화 좀 한다고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이 문자로 한 거 이거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김우영 의원이 저렇게 그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왜? 욕설을 하니까. 그렇죠. 그 전에 그래서 멱살 잡았다 이거예요. 그럼 멱살을 왜 잡았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뭐 누가 들어오라고 정해진 공간도 아닌데 의례적으로 뭐 국힘은 여기 민주당은 여기인데 전화 받느라고 급히 들어가서 전화 받고 있는데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싸가지 없겠겠어. 그래서 이제 투닥투닥 하다가 멱살을 잡았대. 근데 그걸 갖고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답장 안 했다고? 새끼야. 그걸 얘기를 했더니 저기서 또 새끼야.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전에 김의용 의원이 저 장인이 쿠데타 세력이거든. 전두환 아주 그냥 옆에 왼팔이었거든. 예. 그거 얘기해서 열받은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전에 예. 말도 안 되게 종북으로 엮었어. 김현지 비서관 해가지고 뭐 동부연합이니 뭐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다 지가 제일 먼저야. 나가라고 그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럼요. 그 동부연합 북한 빨갱이 이걸 시작했으니까 김영도 시작한 거고. 지가 시작을 해놓고서 결국엔 승진에 못 이겨가지고 새끼야를 저렇게 한 거야. 그래서 또 하나 더 봐요. 곽규택이라고 영화감독 곽경택 동생이 있어. 검사 출신이요. 네. 저게 난 더 싸가지 없더라고. 보싸고 한거 왜 무혐의 났습니까? 서영기 의원이 5살 많아요. 네. 뭐가 납치라고 그러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 기소가 됐겠죠.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이 젊은 여수사관들이 실수한 걸 가지고 반말해야 말을 듣더라. 이걸 음모론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에는 뭔가 동기가 있어야 돼요. 와. 이 여수사관들이 무슨 동기가 있어요? 표정 봐. 일부러 없습니까? 없앤다면 사진까지 없애는 어머머. 거죠. 사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진을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 지금 사진 이 지금 저게 와. 도덕, 윤리 이런 걸 애들이 그냥 점수 따려고 배운 건지 아니면 살면서 잊어먹은 건지 하나는 검사고 하나는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좀 예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나운서 출신이 말은 더 험해요. 그러니까. 이- 바른 말 고운 말 써야 되는데. 이 인간성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요? 와. 뭐 이건 정치적 그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예. 낳고 있는 어떤 좀 뭐랄까요? 정치와 결합되어 있는 좀 사회적 분위기. 저 얘기하기 전에 네. 또 좀 정리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네. 반말이 왜 반말이에요? 반말? 말인데 반밖에 안 된다. 그렇죠. 왜 반일까요? 상대가 나보다 해체니까. 응? 뭐 해체? 헤라체, 해체. 아. 네. 이제 원래 우리 언어가 이 존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존댓말과 반말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 말이 좀 구분이 잘못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원래 존비법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전통적인 우리말은 5등급의 구분이 있었어요. 네네. 잠깐만요. 뭐 아는 것 같이 내내하는데 자 5가지 뭐야? 합쇼체 요금 아닌가요? 합쇼, 해요, 해라. 맞아요 교수님? 조금 달라요. 제일 위가 이제 존대. 예. 존대는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예. 그다음에 상대. 상대? 하세요. 하세요. 그다음에 평대. 평대. 하오. 하오. 그다음에 하대. 예. 이제 하게. 이게 이제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게. 이제 비대. 해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조금 맞췄어요. 똑똑해요. 하십시오, 하세요, 예. 하오, 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 요즘은 이제 청유형과 명령형이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예. 원래는 이렇게 5등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는 노비가 상전에게, 그다음에 상대는 그러니까 이제 존대는 존대. 노비가 상전에게 하는 말이고요. 예. 그다음에 상대. 상대는 자식이 부모에게, 평대는 친구 간에 예. 이제 이런 식의 구분법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극존대가 또 있었어요. 임금한테 하는 말. 임금. 이럴 때는 이제 명사, 서술어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임금한테는 수라를 젖수시옵소서. 아 단어가 달라진다. 수라를 극존대는. 젖수시옵소서. 그다음에 아버지한테는 진지 잡수십시오. 그다음에 어른한테는 이제 평대를 수저를 들게. 이거는 이제
좀 평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예. 하대로 이렇게 이제 여러 구분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명사까지 달라지고 하니까 예. 이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나라 전비법이 이게 신분제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워낙 어려웠거든요. 야, 이게 세부는 나름 되게 그러니까 어렵구나.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어려서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예. 말을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좀 머리가 클 때까지 예. 어미를 생략하는 그런 말을 허용해줘요. 그렇죠. 어미가 예. 생략된 말이 반말이에요. 말이 반밖에 안 됐다고. 아. 반토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엄마 밥. 엄마 밥. 밥 줘. 밥 줘.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예. 밥 줘. 어. 나 잘래. 뭐 이런 식의. 예. 가. 어미를 생략하고 어간만 남긴 말이 보통. 네. 예. 가, 줘, 먹어, 뭐 이렇게 어미가 생략된 말이라서 그래서 반말. 반토막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기들 말이에요. 아기들 말. 예, 원래 아기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비슷한 용례로 한글을 반글이라고 그랬어요. 네. 조선시대는 반글이라고 어, 그랬어요. 왜요? 이게 뜻은 표시하지 못하고 발음만 표시한다고 해서 아하. 글자 구실을 당시에 이제 한문을 쓰던 때니까 예.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뭐 여자나 쓴다고 해서 암글, 또 어린아이들나 어머. 듣는 글이라고 해서 반글, 이게 별명으로 붙어 있었어요. 한글의 별명이 암글, 반글. 그러니까 훈민정음이었으니까. 예. 주시경 선생이 이게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한글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든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요. 예, 반글에 완전히 반대 뜻으로 한글이다, 온전하고 한글이다 해서 한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니까 오. 세종대왕이 한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죠. 예.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라고 붙였고 그쵸. 여기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은 주시경 선생. 주시경 선생님. 예,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좀 혼란들이 생기면서 네. 특히 무엇보다도 이 신분제가 일단 해체되면서 이걸로 인한 좀 뭐랄까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다 평화체가 되게 됐어. 그러니까 승질 나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930년대 그런 일이 있어서 서울 어디에서 양반집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양반집 자식인데 네. 집에 물 길어나려는 물장수한테 하계체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좀 저기다 갖다 놓게. 예. 물장수가 열받은 거죠. 지가 무슨 양반집 자식인데 언제적 양반 싸움 놈이냐.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예. 그래서 물장수 패거리를 다 몰고 와가지고 수십 명이 이 젊은이를 집단 구타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 3명만 오도 될 거야. 막 밟고 싶었나 봐요. 아니 이제 말로 인한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말을 누구한테 하계체를 썼다가 빈정상에서 싸우고 예.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식으로 좀 일본은 그게 또 없어요. 네. 일본은 그 존댓말 반말이라고 하는 구도가 일본어에서 사실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1920년에 계명구락부라고 하는 좀 개화단체가 벌어지는데 네. 우리가 말이 복잡해서 예. 너무 많이 싸운다. 특히 2인칭을 우리가 못 부른다. 1인칭도 못 불러요. 예. 우리는 2인칭에 약해요. 3인칭만 잘 불러. 그럼 그 자식, 그 인간, 뒷담화용 그 3인칭은 발달해 있는데 네. 자기를 지칭할 때 내가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예. 그냥 쓰면 감으로 그냥 예. 내 얘기인 걸로 주어를 그냥. 많이 생략을 해버리고 예. 2인칭은 더 못 불러요. 어. 아무한테나 너라고 하는 2인칭이 있는데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주변에.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네. 2인칭을 부를 때도 사람 성이나 이름을 못 부르고 예. 직함을 부르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맞다. 교수님. 예, 직함을 부르지 우용이 형 이렇게 못 하잖아. 예, 맞아요. 안 하잖아. 직함을 못 붙이면 서로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좀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일종의 좀 그 근대화에 좀 역행하는 근대적인 인간관계, 평등한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인식을 그때부터 했어요. 예. 2인칭을 못 불러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또 2인칭을 정해놔야 돼요. 직함 영감, 마님, 무슨 나으리 이렇게 붙여놔야 그 다음에 그 우리 존비법을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상대가 그렇다. 누군지 모르면 뭐 네.
어느 등급의 서술을 써야 될지 모르는 예. 거예요. 상대가 이제 뭐 늙은 노비다 그러면은 늙은 노비 천민이면 해라체를 해야 되는데 예. 나이만 알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상대가 노비인지 윗사람이라도 아버지급인지 아니 형님급인지 네. 이런 것들을 직함으로 먼저 판단하고 거기다 서술을 붙이는 문화를 형성하다 보니까 2인칭을 못 불러. 지금도 못 불러. 그래서 정확하게 2인칭이라는 게 만약에 교수님이 저를 부를 때 성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든가 예. 아니면 너 이렇게 부르든가 아니면 어. 자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요. 제가 만약에 교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은 이렇게 선생도 아니 뭐 예. 아니잖아요. 우리가 워낙 못 불러요. 근데 영어는 오, 그냥 다 유쓰지 유로 다 않아요? 그러니까. 네. 영어는 다 유쓰고 일본어도 다 아나딸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너밖에 없는데 너는 윗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네. 2인칭이에요. 그래서 이 개명고락부라는데 고민 끝에 2인칭 단어를 만들었어요. 우리 이걸로 씁시다. 뭐예요? 당신. 그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구나. 1920년에 2인칭으로 쓰자고 약속을 한 건데 예. 네. 근데 약속을 못 지켜. 어. 왜냐면 당신이란 말은 보통 부부간에나 쓰는 말이 돼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3인칭은 원래 극존칭이에요. 네. 3인칭 그분을이라고 할 때 당신께서. 당신께서 이렇게 그건 얘기해요. 극조직 원래 있던 예. 말인가요, 그것도? 예. 그건 있던 말인데. 3인칭 극존칭으로 쓰던 말을 예. 2인칭으로 씁시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부부간에만 정착을 했고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 맞아요. 시비 걸 때 당신이에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실패했네. 실패했어요. 그만큼 야. 우리가 2인칭을 못 만드는 문화를 재밌다. 만들어놨죠. 뭐 이제 얘기가 많이 샜는데 네. 사실 저 우리- 더 재밌습니다. 예. 우리 문화가 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를 따지고 직함을 따지고 이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공개석상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전비법이 복잡하니까 일본식 좀 수로법을 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네. 네. 수많은 존칭어나 이 존비법에서 수많은 언어 칭의가 사라져버리고 네. 존댓말과 반말만 남았어요. 그럼 개떼들이 좀 앞장설까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져서 존댓말과 반말만 남은 이제 언어 문화가 형성이 된 예. 거죠. 예.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 제가 강성범 씨가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다고 해서 제가 박씨였으면 좋겠으면 그냥 박성범 하셔도 됩니다. 예. 전에 이렇게 KBS에 아나운서가 있어서 예. 우리 강성범 씨가 오늘 세 번째 박성범 하셨어요. 몇 살 어리다고 해가지고 막 반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박가영 예. 아나운서가 저보다 한참 어리다고 해서 무슨 뭐 반말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반말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아니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그럼요, 나오는데 그럼요. 예. 우리가 사적인 관계와 이렇게 공적인 관계에서는 그래서 공적인 용어는 존댓말로 쓴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들이 제일 괴로운 것, 생각하는 것도 그런 점들이에요. 제자잖아요. 자식벌이란 말이야. 네. 그래도 공식적인 강연장에서는 존댓말을 하는 것이 맞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친해지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존댓말은 공적 언어. 네. 그리고 반말은 사사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예. 아랫사람에게 하는 언어. 예.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나와가지고 예. 공적인 자리에서 예. 사적으로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을 그것도 네. 나이 어리거나 한참 어린 사람들 할 수 있는 말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예. 사람들한테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 놈인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옛날로 치면 그냥 오랑캐. 오랑캐. 근본 없는 놈. 예의도 모르고 예. 그다음에 사회에 지켜야 될 공적 언어 세계의 약속도 모르는 자들 네. 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송원석이라는 사람이 네. 국회에서 내란 때 다 죽여버렸어야 된다. 이 취지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애들이 말이 걸러지지가 않고 나오는 것 그 같아요. 이유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이제 저게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존비법 또는 존댓말과 반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제 윤석열이 몇 차례 그런 말을 계엄을 선포했을 때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난다. 네. 그리고 그에 앞서 이 3.1절인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화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활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패륜적이다, 파렴치하다, 야비하다 이런 단어들은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검사 시선에서 다 범죄자들, 그것도 아주 나쁜 범죄자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용서가 불가능한 범죄자들한테. 예. 이런 식의 이제 낙인 찍기. 음. 그건 좀 이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자기가 자기 비판자들을 낙인 찍는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파시즘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썼던 말이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안티파에 대고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네. 저들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상대방. 그 폐륜이라고 얘기할 그렇죠. 정도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말은 저런 사람들의 저 말 자체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극단적인 차별의식의 네. 반영이에요. 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네. 자기들 네. 말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별의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저런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곽규택 의원님 배치단 애가 5살 많은 사람한테 저렇게 말을 듣더라고. 저게 사람으로 안 보는 거고 상대방을. 그렇죠. 기본적으로 검사의 시선에서 개 훈련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앞에서 5살 많은 상대 국회의원한테. 아무튼, 없어지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사법부 개혁도 저들에게 자성을 요구하고 바뀌길 바라는 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힘에 들어가가지고 5년 이상 지나고 몇 년 지난 사람들이 바뀌길 바란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오늘 다시 한번 드는 것 같네요. 제도로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로 또 국민들의 행동으로 밖에는 되지 않겠다. 또 교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조지바. 조지박. 조이대, 지기현, 예. 박정호. 예, 입에 착착 붙네요. 예, 조지박을 잊지 말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예. 자, 마지막 꿀팁으로 교수님께, 이거, 저는 어느 날 방송하다가, 기라성 같은 뭐 누구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일본말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오. 어떻게 일본말인 거예요, 이게 기라성이? 아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지금 교수님한테.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 말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일본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삐까번쩍. 삐까 먼저. 삐까삐까. 피카츄. 예, 피카츄. 그게 예. 말 빛난다는 거. 예, 반짝반- 그게 일본 말이잖아요. 예. 그런 그래요? 말들. 예, 삐까번쩍 할 때 삐까도 일본 말음이고. 예. 우리가 대체 용어가 없는 가방, 구두, 냄비 다 일본 말이에요. 그게 일본 말이에요? 가방 구두가요. 오. 얘도 찌개. 찌개도요? 어머. 일본에서 찌개라고 그래요? 예. 응. 나베라고 그러지 않요? 나베가 냄비고요. 냄비. 냄비에다 끓여낸 음식을 찌개라고 그래요. 그럼 일본에서 찌개 주세요. 예. 찌개 구다사이 그러면 찌개 주는 게요? 찌개. 찌개는 진짜 우리나라 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우리 말이 되겠어요? 그게 우리말이 될 이유가 없어 사실은 봐봐. 느낌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렇죠. 찌였나? 이러니까, 예. 그것도 아니고. 김치와 된장을 원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끓일 때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나 솥에다 끓였어요. 냄비라고 하는 조리도구가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베가 들어와서 냄비로 바뀌었고 네. 조리도구가 바뀌면서 김치와 된장을 가지고 만드는 요리가 일본식 찌개의 이름이 붙어버린 거죠.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라서 예.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얘기에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하면 우리의 못 쓸 게 너무 많군요. 우리의 근대 언어가 일본 식민지 예. 시기에 이제 이른바 확장 정립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예컨대 무슨 뭐 철학, 문학 예. 이런 거 다 일본에서 들어온 맞아요. 거예요. 철학이 일본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그러니까요. 거예요. 안 쓰면 못 써요. 그냥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그냥 써라 쓰던 거 쓰는 게 그거지 안 쓰는 게 그것도 열등감 같다. 그렇죠. 이제 예. 이미 그렇게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면서 무슨 예. 다 색출하겠다고 하면 네. 우리 근대 문화 자체가 성립할 데가 없어요. 그럼 뭘로 바꿔요 구두를? 못 바꾸죠. 가방을 뭘로 바꿀까요? 너 진짜 모르면 집신? 꼬봉 써도 됩니까? 오야붕. 너무 딱 붙거든. 꼬봉.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야분, 꼬야분, 꼬봉 같은 말들이 이제 비속어로는 우리가 일본어를 비속어로 쓰는 건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 꼬봉이라고 그래봐야 윤석열 꼬봉이니까. 이제 꼭 그런 식이에요. 이제 일본인들이 한때 자동 카메라를 바카총이라고 그랬어요. 빠가야로. 바카총 카메라라는 예.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카는 바보란 뜻이고요. 예. 총은 조센징이란 뜻이에요. 아하. 이게 1980년대, 90년대까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예. 이른바 일본의
저 카메라 상점들이 몰려 있는 거 뭐 신주구나 이런 곳에 가서는 예. 예. 아예 대놓고 빡가총 카메라라고 그랬어요. 야. 아무나 애들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자동 카메라라고 해서. 아. 이렇게 빠가인 조선인도 찍는다 그래서 빠까총 예. 카메라요. 아, 제가 빠가이 좀 예민하거든요. 제가 박가영이라서. 별명이 빠가였어요. 이러고 가면 맞죠, 형님? 빠가형. 빠가영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 근데 아직 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 맞아요. 일본식 발음이에요. 기라가. 기라가 뭐예요? 기레이. 기레이. 들어봤네? 키라.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거든요. 예. 키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아름답다, 뭐 멋진 성 이런 뜻인데. 아, 키레이. 높은 성 이런 뜻인 것 예. 같은데. 키레이 들어봤어. 예. 아, 일본 영상에서 봤는데. 예, 뭐 그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정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일본식 한 조어들, 네. 일본 발음과 결합된 것들은 좀 많은데 아, 너무 민감하게 그럴 것까지는 않다. 근데 맞습니다. 네. 아. 이제 우리 흥미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1950년대 예.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몰아내자 음. 이런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걸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 예. 네. 이제 접시를 사라라고 하고 아, 맞아요. 젓가락을 네. 스매끼리, 소독수혈을 와르바시 손톱깎이 있는 스매끼리 네. 그다음에 도시락은 벤또 이렇게 만들었죠. 좀 많이 썼어, 우리 어렸을 때는. 네, 벤또.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낸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예. 하나가 이제 단무지, 닭광을 단무지로 바꾸고 닭광을 단무지로. 예, 이런 시도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우리 10년대에 걸쳐서. 네. 그래도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빠루 뭐 이런 네. 말들을 계속 쓰잖아요. 데모도 막 이런 예. 거. 네. 뭐 노가다 이런 예. 말들은 이제 노가다도 일본 말이에요? 그럼요. 토방. 무대법. 무대부도 일본. 이런 것들이 다 일본 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일제강점으로부터 80년 넘은 세월이 흘렀고 이제 하고도 지금 남았어.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단어들이 좀 있거나 네. 예. 이제는 좀 재미있게 쓰자. 좀 약간 희화해서 네. 예.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런 말 쓰더라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좀. 아, 신경 써주고 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개떼들 시즌 3 첫 방송이었습니다. 좀 편안하게 주말에 쉬면서 들으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그럼- 이런 거 어서 드려. 아, 그러니까요. 못 들어. 예. 대학금 등록금 내야. 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 공짜로 좋은 강의 들었다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말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